가장 중요한 개가 잠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금깨와 두 번째 개인 공깨입니다. 하늘 건자고 땅 곤자죠. 금곤지도 천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금깨와 공깨를 비롯한 6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주역 64개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금고는 역지문야인저. 금과 곤이라는 것은 역의 문이다. 왜? 건이라는 것은 양이요, 곤이라는 것은 음이라. 주역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건이고 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곤이라. 금고는 역지문야인저. 금곤이라는 것은 역의 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인 금깨부터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주역 64개는 일반적으로 구성이 괴상이 나와 있습니다. 괴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계명은 위에 것이 땅이고 아래 것이 하늘이라 지천택계입니다. 지천택계인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첫 번째 이 괴에 대한 말씀, 문왕이 쓴 거라고 말씀드렸죠. 괴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괴사가 어떤 뜻인가를 공자께서 한마디로 설명을 한 대지 어금니 단자를 쓴 단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상사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덕목을 설명하고 있는 대상사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 효마다 있는 효사입니다. 효사가 있고 다섯 번째는 이 효사를 공자께서 설명을 한 소상사가 있습니다. 주역을 구성을 글로 이렇게 나타내면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될 금깨와 공깨는 이 구성이 나머지 62개하고는 구성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깨인 경우. 그래서 미리 설명 말씀을 드리고 금깨를 읽어야 이해가 조금 빨리 되시지 그냥 금깨를 읽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돼서 혼선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금깨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공깨의 개간에서 금공깨는 주역 64개의 문이다. 그래서 금고는 역지문야인저. 그리고 금공깨는 구성체계가 다른 62개와는 뭐하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를 조금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금깨인 경우 금깨의 개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안이라가 괴사입니다. 그 괴사를 여기 잠깐 보시면 다른 괴는 이 괴사를 한 번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금깨는 이 괴사를 6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6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꺼번에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금깨의 내용은 이 6차례 반복 설명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읽어야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복잡하게. 그러고 두 번째, 근깨에는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글문자, 말서문자. 저 때는 글문자가 아니고 문체문자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문체의 말씀, 그 말이거든요. 그 빛나는 문체의 말씀이라는 건 성인의 말씀이고 공자께서 붙여놓은 것이 바로 문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헌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62개에는 문헌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헌이라는 게 없는데 근깨와 공깨에는 공통적으로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근깨에서 6번 반복 설명할 때 문헌을 통해서 설명한 것까지 합쳐서 6번을 반복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과 고는 또 근곤도 서로 다릅니다. 공깨는 이 형식에다가 플러스 문헌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깨는 6차례를 반복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근깨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때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6번째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네 번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다는 거 전체를 먼저 보고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부분을 탐구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서두에는 주역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64개로 들어가면서 64개를 들어가면서 근곤이 역의 문으로 그만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개가 근깨인데 그 중천 근깨의 구성이 괴사를 원형 이정을 6차례 반복 설명하고 있고 다른 괴에는 없는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근곤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근곤깨가 나머지 62깨와는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는 거.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천근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천근깨는 이 중자가 거듭할 중자입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아시기에 무거울 중자죠. 그래서 거듭할 중자입니다. 하늘 천자에 하늘 근자죠. 그래서 하늘이 거듭한 거죠. 하늘이 거듭했는데 잠깐 이 칠판을 보시면 근곤간리 진송간태 중에 이게 하늘입니다. 이것이 하늘인데 이 하늘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거듭할 중자를 무거울 중자를 거듭할 중자로 읽어서 하늘과 하늘이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중천근깨라고 합니다. 계명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천근깨고요. 그래서 중천근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상깨, 아래에 있는 하깨 둘 다가 근곤감리 중에 근이라 근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뜻에서 중천근깨라고 합니다. 이 중천근깨는 효 6개가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육효를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항시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효는 양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표현이 굳셀 강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양효죠. 양효의 성격이 굳셀 강입니다. 그리고 음효는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유죠. 그래서 양효는 성격이 강이고 음효는 성격이 부드럽다, 유다. 성격상으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천근깨는 음은 하나도 없고 부드러운 건 하나도 없고 강건한 양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설계편에 가면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이 튼튼할 건자, 튼튼하다, 굳세다, 굳셀 건자도 됩니다. 굳세고 굳센 하늘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 중천근깨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해가 딱 뜨게 되고, 해가 뜨게 된 해는 강건하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근깨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하늘의 작용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강건하고 튼튼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요에 대한 얘기죠. 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천근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걸개자 차례서자라 공자께서 왜 중천근깨를 제일 첫 번째 개로 정했느냐, 그걸 설명한 것이 석계입니다. 석계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라 이름을 개서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석계에서 천지연후에 만물이 생하니,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은 연후에 하늘과 땅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이 생하기 때문에 하늘이 첫 번째 괴가 되고 땅인 곤이 두 번째 괴가 됐다. 그래서 근곤을 다른 말로 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천지 연후에 만물생은 하나니, 그래서 천지가 이선 연후에 만물이 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근깨가 1번의 자리, 첫 번째 자리, 또 머리 숫자를 써서 숙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근깨는 육효 전부를 용으로 표시를 합니다. 용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물론 삼요와 사요는 사람의 괴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의미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나가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하 모두 양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용으로 호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천지가 있은 연후에 만물이 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숙계가 근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용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중천근깨입니다. 이 중천근깨에다가 문왕이 괴사로 붙이기를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추자가 소학에서 원영이정은 천도지상이다. 그래서 하늘의 도다. 원영이정은 하늘의 도입니다. 천도를 뭐라고 물으면 원영이정이 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자, 이천 선생이 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주자는 원영코 이정하니라라고 얘기를 해서 자, 계절에 대한 걸 기준으로 했는데 자, 이천 선생은 원코, 형코, 이코, 정코를 해서 사계절, 계절을 두 개로 크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네 개의 계절로 구분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은 원이 되고 여름은 형이 되고 가을은 이가 되고 겨울은 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주역과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사상하편을 공부할 때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시 조금만 간단하게 오늘 수업하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만 조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왕 8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동입니다. 서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입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방으로 보시면 이렇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 중인데 계절로 따지면 여기가 봄입니다. 여기가 여름이에요. 여름 하자. 그리고 여기가 가을입니다. 가을추. 여기가 겨울입니다. 그런데 원형이정을 여기에다가 결부를 시키면 원은 여기예요. 자, 형은 여기입니다. 이는 가을이고요. 정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원형, 이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천 선생께서는 원형코 이정하니라. 봄과 여름을 합치고 가을과 겨울을 합쳐서 이건 양의 계절이고 이건 음의 계절이니까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사방과 사계절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로 토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그런 자입니다. 형통할 형자고 이로울 이자고 곧을 정, 바를 정입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이 건도인데 건도로 가지고 하면 조금 유추 해석을 하자면요. 건도로 가지고 하면 크게 형통하고 곧으면 저 곧을 정자가 바를 정자로도 많이 읽힙니다. 물론 여기서는 곧을 정자로 읽는 게 맞은데요. 그래서 자,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건도는 또 건도로 하면 크게 형통하고 건도에 대해서 바르고 곧으면 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것이 괴사고요. 이 괴사를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괴사를 읽고 나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공자께서 설명한 것이 단사입니다. 단사가 나오는데 건깨는 구성이 다른 깨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래 말씀드렸죠. 여기는 육효사부터 먼저 나옵니다. 육효사를 하고 그다음 단사가 나오고 그걸 6차례 원형 이정을 6차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천건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사부터 먼저 간단하게 읽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구, 그래서 잠용이니 물용이니라. 이효는 혈용재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또 삼효는 분자 종일건건하야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일이라. 사효는 혹약재연하면 무구일이라. 오효는 비룡재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황룡이니 유해이니라.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천건깨에 들어오면서 중천건깨는 육효를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효는 잠용, 이효는 혈용, 오효는 비룡, 상구는 항룡입니다. 그런데 왜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구상과 구사는 왜 용자가 없느냐? 잠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근이죠. 삼효단깨 근입니다. 그런데 저 계사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겸삼제 양지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양인데 이 안에 만물은 다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음과 양이 들어있어서 두량자, 갈지자 이걸 이렇게 나누면 음양, 음양, 음양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걸 육효충깨라고 합니다.
요게 삼효 단계고 요게 육효 중계입니다. 겸삼제 양지 원리에 의해서 건공감리 진송간태 그 8개 삼효 단계가 두 개로 이렇게 음양으로 나뉘어지면 육효 중계가 됩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는 땅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삼효와 사효는 사람을 나타내고 또 오효와 상효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초자를 써서 초요인데 이게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주역과 소통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양은 숫자로는 9로 표시를 하고 음은 6으로 표시를 한다. 처음 있는 현대 양이기 때문에 9입니다. 초구. 두 번째 있는 현대 양이기 때문에 9입니다. 세 번째 있는 현대 양이기 때문에 93이고 네 번째 있는 현대 양이기 때문에 94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대 양이기 때문에 이제 95가 되고 여섯 번째 효라고 하지 않고 상효라고 합니다. 상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건 음이라 6이고 요것도 음이라서 6이고 여기도 음이라서 상육이죠. 제가 중천근계로 이렇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천근계 시간이다 보니까요. 이래서 이제 양이기 때문에 초구고 이온대 음이라서 6이고 삼효는 양이라 9고 사효는 음이라서 6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게 됩니다마는 용구와 용육, 양에는 9를 쓰고 음에는 6을 쓰는 원리가 근곤계 공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은 용자가 붙어 있고 오효와 상효도 비룡과 항룡이 붙어 있는데 요건 사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자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효 전체가 다 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근계는 6효 전부 다가 용으로 표시를 하는구나. 그렇게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를 더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중천근계는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주역의 제일 첫 번째 께로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경적인 설명을 자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6효인데 중천근계 6효는 전부 양으로 되어 있죠. 전부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9이고 9사고 상구고 이렇게 되겠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여기 있는 초효에서 상효까지의 이 내용,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룡, 물룡, 혈룡, 제전, 이견대인, 군자, 종일건건, 혹약제연, 비룡제천, 항룡 이 내용이 나머지 주역 63개 6효사에 내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중천근계 6효사의 내용이 중천근계를 제외한 나머지 63개 6효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이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항룡이라고 하는 것은 목항자입니다.
높이 올라갈 항자도 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서 있을 유자 후회할 해자, 후회함이 있으리라. 사람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따르는 사람도 없고 계급이 높은데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교만하기 쉬워져서 움직일 때마다 후회가 따른다. 그런 얘기가 곧 이제 근계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63개도 상효는 다 교만한 효다 이렇게 성격을 부여합니다. 근거 이유가 바로 중천근계 상효가 항용유예이기 때문이다. 너무 높이 올라간 교만한 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3개 상효도 전부 다 교만한 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천근계의 육효사 내용 전부 다가 63개 육효사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